1977년 국민학교 교과서 국어 2학년 1학기. 일. 우리들은 2학년. 하늘이 맑습니다. 영길이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오늘은 2학년이 되어서 처음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영길이는 새 책과 새 공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2학년. 오늘부터 언니랍니다. 교실도 새 교실, 책도 새 책, 동생도 많이 생겼습니다. 영길이가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길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영길아, 안녕. 순이야, 안녕.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모두 기쁜 얼굴로 새 교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책과 새 공책, 필통을 꺼내서 책상 속에 넣었습니다. 영길이네 반은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1학년 동생들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좋은 언니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귀여운 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잘 도와주도록 합시다. 하고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새 학년이 되어서 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글로 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우시지 않으셔도 나 혼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찍 오겠습니다. 영길의 이야기. 이웃집에 영희가 1학년에 들어옵니다. 나는 날마다 영희를 학교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순이의 이야기. 점심시간. 나는 점심시간에 잘못해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옆에 앉은 철수의 옷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수야, 미안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철수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일어서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나는 걸레를 얼른 가져다가 책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주영의 글. 이름표. 공부를 마치고 나는 1학년 때의 교실에 가 보았습니다. 교실은 퍽 깨끗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책상에 이름표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도 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수호의 글. 2. 노랑 병아리. 햇볕이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농장 옆 풀밭에서 병아리들이 엄마 닭을 따라다니며 놉니다. 졸졸 따라다니며 놉니다. 노랑 병아리, 흰 병아리, 얼룩 병아리들이 엄마 닭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노랑 병아리 한 마리가 농장 쪽으로 뛰어갑니다. 노랑 병아리 한 마리는 농장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가, 어디 가니? 꼭꼭꼭. 아가, 혼자 다니면 안 돼. 꼭꼭꼭. 뒤에서 엄마 닭이 불렀습니다. 병아리들도 삐약삐약 하며 엄마 닭과 함께 노랑 병아리 걱정을 하였습니다. 엄마 닭은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얘야, 가지마. 농장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 꼭꼭꼭. 꼭꼭꼭. 그러나 노랑 병아리는 엄마, 나는 무섭지 않아요. 짐승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잠깐 놀다가 오겠어요. 삐약삐약 하고 뛰어갔습니다. 엄마 닭과 병아리들은 꼭꼭꼭 삐약삐약 하면서 노랑 병아리를 걱정하였습니다. 노랑 병아리는 농장 안에 들어가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리도 만났습니다. 거위와 비둘기도 만났습니다. 헌 닭장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닭장 문은 닫혀 있었지만 노랑 병아리는 닭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닭장 안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옹, 야옹 하면서 고양이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니?
노랑 병아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고양이란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응?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안 나가겠어. 하고 노랑 병아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보다 크지만 무섭지 않아. 난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내가 큰 소리 치지만 이 농장에 있는 개를 보면 무서워할 거야. 그 개는 나보다도 훨씬 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난 무섭지 않아. 개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노랑 병아리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어떤 큰 짐승이 다가와서 짖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노랑 병아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 농장을 지키는 진돗개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노랑 병아리는 속으로 무서워하면서도 너는 나보다 크지만 나를 해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내가 조금도 무섭지 않아. 하고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점잖게 말하였습니다. 이 농장에는 큰 말도 있단다. 큰 말을 만나면 너는 도망하고 말 거야. 진돗개는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햇볕이 따스합니다. 노랑 병아리는 엄마 닭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 병아리 생각도 났습니다. 엄마 닭과 형제 병아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노랑 병아리는 닭장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걷기도 하였습니다. 노랑 병아리가 엄마 닭이 있는 곳을 찾아 빨리 뛰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큰 짐승이 달려왔습니다. 노랑 병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넌 누구니? 노랑 병아리는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난 말이란다. 하고 아주 큰 짐승이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크지만 나는 너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병아리는 제가 제일인 것처럼 뽐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붕, 붕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얘야, 도망가거라, 도망가. 벌이다, 벌이야. 빨리 도망가. 큰 말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는 나보다 큰 너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나보다 적은 것을 무서워해? 걱정 마.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이 병아리를 쏘았습니다. 아이쿠 아파. 아이쿠 아파. 노랑 병아리는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노랑 병아리를 보고 있던 큰 말이 그것 봐라. 무서운 것이 있지? 너보다 작은 벌에게 쫓겨 도망가는구나.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3. 즐거운 봄. 봄 나들이.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떼 종종종. 봄 나들이 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암탉이 병아리를 깠습니다. 병아리는 따뜻한 양지 쪽에서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며 모이를 주워 먹습니다. 오늘은 개나리 울타리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미닭은 땅을 헤쳐가며 병아리에게 모이를 찾아줍니다. 병아리는 쪼아 먹다가 개나리 꽃이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달아납니다. 어떤 병아리는 다시 돌아와서 꽃잎을 꼭꼭 쪼아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아리는 꽃을 물고 달려갑니다. 꽃잎을 문 병아리들이 졸졸 줄을 지어 달리기도 합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병아리 떼 종종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병아리는 어미닭을 따라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에서 놀다가 뒷밭에도 가서 놉니다. 어미닭이 모이를 쪼면 병아리들은 조그만 날개를 반짝 들고 쫓아가서 꼭꼭 쪼아 먹습니다. 병아리들은 꾀악거리며 놀다가도 어미닭의 꼬꼬 하는 소리만 나면 예쁜 다리로 종종 걸음을 쳐서 뛰어갑니다. 밭에는 배추가 예쁘게 돋아 있었습니다. 병아리는 밭에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배추를 뜯어 먹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어머니는
병아리가 밭에 못 들어가게 닭장 속에 가두었습니다. 병아리는 어미닭과 숨바꼭질을 하며 잘 놉니다. 어미닭이 가만히 있으면 병아리는 날개축지 속에도 숨고 다리 사이에도 숨습니다. 고개만 내놓고 삐약거리기도 합니다. 어미닭의 등 위에 올라가서 고개를 움츠리기도 합니다. 나는 병아리에게 가끔 풀을 뜯어다 주고 물도 떠다 줍니다. 병아리가 닭장에서 모이나 풀을 쪼아 먹다가 오물오물 물을 마시는 모양은 참말 귀여웠습니다. 이슬비, 색시비, 이슬비, 색시비, 부끄럼장이 소리 없이 몰래 내려오지요. 이슬비, 색시비, 곱고 곱지요. 빨간 꽃에 빨간 비, 파랑 잎에 파랑 비. 봄, 햇볕 따뜻한 밤 밑에서 언니는 엄마가 되고 동생은 아기가 되고 엄마는 담 밑에다 아기를 재우며 넌 요렇게 자고 있는 거야. 엄마가 풀을 뜯어 밥을 해놓고 학교에 늦어요. 어서 밥 먹어야지. 그런데 웬일일까? 대답이 없네요. 엄마는 슬쩍 토라지면서 치, 정말 자는 게 어딨어. 4. 내가 한 일, 알리는 글. 동순에 반해서 차를그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의 생김새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둑이, 복슬강아지, 진돗개의 생김새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개를 차를그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찰흙 주무르기와 만들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수는 바둑이를 만들었고 순이는 복슬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찰흙으로 만들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나를 글로 써봅시다. 동수와 순이도 어떻게 만들었나를 글로 썼습니다. 나는 찰흙으로 우리 집 바둑이를 만들었습니다. 찰흙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굴리고 누르고 느렸다가 다시 주물렀습니다. 바둑이의 머리, 몸, 다리, 꼬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바둑이의 목에는 예쁜 끈을 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바둑이는 우리 집 바둑이처럼 귀여웠습니다. 동수의 글. 나는 찰흙으로 복슬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찰흙을 주물러서 머리를 만들고 몸을 만들었습니다. 다리 넷과 꼬리는 따로 만들어서 몸에 붙였습니다. 머리에는 털실을 붙였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복슬강아지 같지 않았습니다. 찰흙 복슬강아지의 귀와 코가 너무 컸습니다. 동무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순이의 글. 그림 일기. 4월 00일, 영요일 맑음. 마당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흙을 파시고 나와 동생은 돌을 골라냈습니다. 어머니는 꽃씨를 뿌리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꽃밭에 물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4월 00일, 영요일 흐림. 나는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영희와 함께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그린 태극기를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함께 경례를 하였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국기를 바라보았습니다. 4월 00일, 영요일 맑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창호하고 오키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민들레도 피고 할미꽃도 피었습니다. 창호가 예쁜 민들레가 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놀다 내려왔습니다. 4월 00일, 영요일 비. 비가 왔습니다. 공부할 때부터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 놀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동생과 함께 우산을 받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 명수와 비둘기.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명수는 진숙이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상순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6마리가 길가에 앉아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상순애가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명수가 갑자기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진숙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대답도 없이 살금살금 비둘기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왜 그래? 진숙이가 다시 이렇게 물을 떼었습니다. 명수는 돌을 획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야, 맞았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5마리의 비둘기는 하늘로 퍼드덕 날아갔습니다. 한 마리는 비슬비슬 쓰러지다가 겨우 날아갔습니다. 다리를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가엾어. 진숙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가엾긴 뭐가 가엾어. 명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널빤지 쪽을 톱으로 자르고 계셨습니다. 그것 뭐 하실 거예요? 명수는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새집을 만든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새도 없는데 새집은 왜 만드셔요? 명수는 또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새집은 산에 가지고 가서 나무에다 달 거란다. 엄마 새, 아빠 새, 아기 새들이 재미있게 살도록 집을 지어주는 거란다. 아버지는 예쁜 새집을 만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새집은 아버지가 드시고 도시락은 명수가 메었습니다. 산에는 새집을 만들어다 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수 아버지도 새집을 다셨습니다. 명수는 꽃을 꺾었습니다. 꽃을 꺾으면 못 쓴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명수를 보고 타이르셨습니다. 명수는 화가 나서 돌아서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무척 아팠습니다. 명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가지. 고, 온 약을 꺼내서 발라주셨습니다. 명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미끄러져도 발이 이렇게 아픈데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새들이 재미있게 살도록 집을 지어주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비둘기에게 돌을 던졌을까? 명수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아파서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바로 상순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상수가 비둘기 1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의 다리엔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른 5마리의 비둘기는 길 위에 사이좋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명수는 속으로 이렇게 빌면서 서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키다리. 즐거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나는 순이네 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오시더니 이야기책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와 키다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키가 큰 사람이 대궐같이 큰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람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키다리는 이웃 나라의 친구 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키다리 집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 마당에는 파란 풀이 잔뜩 깔려 있었고 과일 나무도 많았습니다. 예쁜 꽃도 별처럼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도 날아와 고운 소리로 울며 같이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넓은 마당에서 노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구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다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키다리는 마당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크게 써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 키다리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새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담을 쌓아서 막은 키다리네 마당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오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새도 와서 울지 않았습니다. 꽃도 피고 싶지 않은지 피지 않았습니다. 키다리는 일어서서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제는 봄이 와야 할 텐데. 키다리는 혼자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키다리네 마당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가을 꽃이 피고 맛있는 과일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키다리네 마당에는 아무 과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키다리가 일어나니까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불까?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마당에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새로구나. 참, 소리도 곱다. 키다리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새가 또 한 번 울자 이상하게도 눈이 딱 그쳤습니다. 어디선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담 구멍으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있는 나무에 하나씩 올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서 꼬마가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키다리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가서 꼬마를 안아 나무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나무는 기쁜 듯이 꽃을 피웠습니다. 새들도 와서 울었습니다. 파란 풀 속에서는 꽃들이 얼굴을 내놓고 웃었습니다. 키다리는 그 모양을 보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키다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키다리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이 마당은 너희들 거다. 그리고 큰 망치로 높은 담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키다리와 아이들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봄이 오고 가을이 갔습니다. 키다리는 늙어서 병이 났습니다. 그때 누워있는 키다리 방으로 어린이 하나가 나팔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언젠가 나무에 올려 앉혀준 꼬마였습니다. 어디로 가니? 키다리가 물으니까 꼬마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꽃 피는 나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키다리는 꼬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 우리들의 글. 이난에 반해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감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이난은 며칠 전에 집에서 모내기를 한 것에서 글감을 골라서 글을 지었습니다. 모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동수는 오늘 자연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공부한 것 중에서 글감을 골라서 글을 지었습니다.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모두 잘 생각하여 글을 지었습니다. 차례를 생각하며 썼습니다. 깨끗이 썼습니다. 모내기. 오늘은 우리 논에 모를 내는 날입니다. 나는 공부를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와 창길이 누나는 점심 광주리를 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와서 언니들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를 나오니까 넓은 논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논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란히 모를 냅니다. 우리 논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굽히고 쉬지 않고 모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엄마, 점심 가져왔어요.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냐, 애썼다. 하고 허리를 편 어머니는 모를 쥔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우리들은 가져온 점심을 나무 그늘에 내려놓았습니다. 논이라는 논에는 일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논마다 물이 그득하게 괴어 있었습니다. 어떤 논에서는 썰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짜리에서 모를 쪄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내기를 도와주시는 동네 어른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언니들과 나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참, 오늘 점심은 맛이 있구나.
하고 찬길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아버지는 국도 잘 끓였는데요.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점심을 잡수시고 나서 그늘로 가서 쉬셨습니다. 나는 언니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논에서는 개구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논 두 개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잠자리가 춤추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오늘 자연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림자를 살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과 먹구름이 군데군데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구름이 없을 때의 그림자와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의 그림자를 잘 살펴봅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희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해가 있는 대로 가까이 떠왔습니다. 구름이 없을 때에 검게 보이던 우리들의 그림자가 점점 엷게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의 그림자는 또 검게 보였습니다. 저기 먹구름이 떠오지요? 저 구름이 해를 가릴 때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내 그림자도, 영희 그림자도, 다른 동무들의 그림자도 다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하고 저쪽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먹구름이 떠 갔습니다. 해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그림자는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온도계 2개를 들고 동순의 분다는 이것을 가지고 저쪽 나무 그늘에 가서 온도를 재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철순의 분다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온도를 재어보도록 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분다는 나무 그늘에 가서 온도를 재었습니다. 꼭 10시에 재었습니다. 온도를 재는 동안에는 구름이 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도계의 눈금을 읽고 선생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분단에서 잰 온도는 18도인데 철순의 분단에서 잰 온도는 22도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순의 분단이 잰 온도와 철순의 분단이 잰 온도가 다르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셔요. 우리 분단 동무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잰 온도도 그늘에서 잰 것과 햇볕 아래에서 잰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공부한 것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날씨를 잘 살펴서 글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팔. 말놀이. 말놀이. 영희와 영희가 말놀이를 합니다. 긴 소리와 짧은 소리의 말을 합니다. 영희가 먼저 말합니다. 말 탄 순경 아저씨 두 분이 말을 하며 지나갑니다. 내 말은 참 좋은 말이야. 내 말은 말도 참 잘 들어. 순경 아저씨들은 말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영희의 차례입니다. 밤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달밤에는 허옇게 보였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밤을 많이 땄습니다. 겨울밤에 할머니와 함께 밤을 구워 먹었습니다. 군밤은 맛이 좋습니다. 올해도 밤이 많이 열릴 겁니다. 겨울밤에 할머니와 함께 밤을 구워 먹겠습니다. 다시 영희의 차례입니다. 떡방아를 찧어 왔습니다. 떡가루가 눈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동생이 떡가루를 만졌습니다. 조그만 손에 눈 같은 떡가루가 묻었습니다. 영희 어머니가 보시고 웃으시며 말리셨습니다.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 같은 떡가루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영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이 난 사람에게 병에 든 약을 주었습니다. 병에 든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큰 호랑이가 울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굴을 따오셨습니다. 나는 발이 깨끗합니다. 여름에는 발을 치고 삽니다. 글놀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글놀이를 합시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연필로 말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글놀이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종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나 종이에 써봅시다. 내가 한 일을 잘 생각하여
깨끗이 써봅시다. 동수는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또 칠판에 쓰셨습니다. 쓴 것을 옆에 있는 동무가 쓴 글과 바꿔 읽어봅시다. 동수는 철호가 쓴 글을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언니하고 아산 현충사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칠판에 또 쓰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써봅시다. 동수는 철호가 쓴 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무엇을 타고 갔다 왔습니까? 그리고 쓴 것을 철호에게 주었습니다. 철호는 동수가 쓴 글 다음에 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재미있게 구경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써서 동수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옆 사람하고 재미있게 글로 묻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합시다. 동수와 철호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동수와 철호는 번갈아 읽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처럼 잘 읽었습니다. 이야기 자랑.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순이가 아기 돼지 12마리 이야기를 하였고 창호가 겁장이 토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순이 이야기. 아기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을 싸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줄을 지어갔습니다. 12마리의 아기 돼지는 줄을 지어서 들을 지났습니다.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언니 돼지가 얘들아, 조심해서 건너야 한다. 제 마음대로 다른 데 가면 못 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돼지 12마리는 얕은 시냇물을 건너서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언니 돼지가 세어보았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11마리. 아, 11마리다. 1마리는 어디 갔을까? 언니 돼지는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11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다 건넜는데 웬일일까? 내가 세어보아야지. 둘째 언니가 세어보아도 11마리밖에 없습니다. 돼지 12마리는 꿀꿀 야단을 하였습니다. 1마리 어디 갔을까? 1마리 어디 갔을까? 돼지들은 1마리가 어디 갔다고 온종일 야단을 하였습니다. 창호 이야기.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들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토끼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 덩달아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는 곰이나 늑대처럼 힘도 세지 못하고 이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다른 토끼가 또 말을 했습니다. 참, 슬픕니다. 여우가 오면 도망가야 하고, 개가 와도 달아나야 하고, 독수리가 오면 숨어야 합니다.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모두 힘이 센 놈뿐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던 늙은 토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겁만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겁장이 노릇은 그만두고, 모두 연못에 가서 빠져 죽읍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겁장이 토끼들은 모두 늙은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연못가에서는 마침 개구리들이 모여서 개굴개굴 노래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토끼들이 껑충껑충 뛰어오는 것을 보고 야, 큰일 났다. 토끼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도망가자. 하며 개구리들은 많은 토끼들을 보고 연못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늙은 토끼가 말했습니다. 허허,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약한 것도 있군. 토끼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영이는 2마리의 염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영이가 2마리의 염소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그림 6장을 흩어놓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이야기의 차례대로 이 6장의 그림을 늘어놓아 보십시오. 동주가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 차례대로 그림을 늘어놓았습니다. 10. 여름.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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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어디서 올까요? 배나무에서 매미가 옵니다. 영길이가 얼른 매미채를 가지고 나와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맴, 포르르. 매미가 벌써 알고 휙 날아가 버립니다. 매미가 날아가는 하늘에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해바라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햇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어요. 비가 내리니까 얼굴이 간지러워서 그러는가 봐요. 하늘은 커다란 그림책입니다. 구름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저것은 양떼, 저것은 토끼, 저건 우리나라 지도. 구름이 번갈아 새 그림을 자꾸 그려놓습니다. 바지랑떼 끝에 잠자리는 무섭지도 않나? 저렇게 높은 데서 잠을 자네. 여름 방학이 가까워 왔습니다. 순이는 여름 방학에 부여에 있는 아저씨 댁에 간다고 자랑을 합니다. 동철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해수욕장에 가겠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영희는 공부를 잘 하겠다고 합니다. 영희는 시골 아저씨 댁에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작년에 잡았던 예쁜 물벌레를 또 잡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잡아서 꼭 어항에 길러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작년 여름 방학에 받으신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셔요? 올해도 앞개울에 물방개와 물땅땅이가 많이 놀고 있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 언니 집으로 물벌레를 잡으러 가겠어요. 올해는 죽이지 않고 잘 기르겠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7월 28일에 가겠어요. 안녕. 7월 21일. 영희 올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바닷가에 왔습니다. 어제는 아버지한테 헤엄치기를 배웠습니다. 얕은 데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헤엄을 배우겠습니다. 돌아가면 얼마만큼 헤엄칠 수 있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개 껍데기도 주었습니다. 예쁜 조개 껍데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8월 3일. 인호 올림.